아니, 아니, 그냥 컴퓨터가 봐봐. 뭐 했다? 되고 있나 보지? 오케이. 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비주얼 프리의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논문이고, 작년에 뉴립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세 줄 요약 먼저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비주얼 프리의 프롬프트 튜닝은 이제 대규모 어떤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진 이런 비전 모델을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기 위한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법인 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인베딩에 통합해서 이제 스페셜한 정보와 프리퀀시한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 간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제 약 원래 모델의 파라미터 대비 0.57%의 적은 파라미터를 튜닝함으로 이제 이런 BTAB, 1TAB 정도의 정확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NLP에서 처음에 먼저 이제 랭귀지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기법이 나오고 이러한 기법이 이제 비전 프롬프트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뭐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등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다들 얻어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전 학습된 데이터 셋과 파인 튜닝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할 때 이 학습했던 데이터의 뭐 도메인이라던가 이런 정보가 다를수록 성능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전학습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서로 다른 데이터 셋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할까? 해서 연구 동기가 이제 사람의 어떤 시각 인지 능력을 모방을 해서 사람은 이제 그 시각 인지 능력을 사람의 시각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도메인 정보를 빠르게 통합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능력을 모방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이라는 곳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은 이제 사람의 기준의 인지 방식이랑 여기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우리가 파인 튜닝하기 위한 이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을 뭐 다양한 도메인 정보에 통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FST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보통은 이제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그널에 있는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이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시간 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즉 여기서 기존의 프롬프트의 주파수 영역이랑 이제 함께 합침으로써 이제 다양한 데이터 간의 그 디스트리뷰션 차이에도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VFPT, Visual Free Prompt Tuning은 주파수 정보를 기존에 사용하던 그 프롬프트 인베딩, 이 프롬프트 인베딩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러너블 벡터긴 한데 여기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랑 주파수 정보를 동시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장점 세 가지는 심플리시티, 이제 단순성, 뭐 일반화성, 그리고 해석 가능성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FFT를 이용한 이 프롬프트 튜닝이 상당히 직관적이면서 구현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일반화 성능,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다양한 데이터셋과 작업에서도 전체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주파수 정보가 도입된 모델은 이제 어떤 트랜스포머 계통의 입력 공간에서 서로 이제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텐션 맵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프롬프트 튜닝이 기여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잘 확인할 수가 있다. 관련 연구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비주얼 파라미터 에피션트 튜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델 정확도를 위해서 모델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등장 이후 이런 프리트레인 댄 파인 튜닝, 그러니까 사전 학습 모델을 우리가 조금만 이제
새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요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델의 규모가 커지니까 전체 파라미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 PFT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 튜닝 해서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레이어만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이제 추가 모듈을 활용을 한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프롬프트 튜닝. 요거는 이제 입력단에 모델은 건드리지 않고 러너블 프롬프트를 입력에 같이 함께 태워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태스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셜 튜닝이나 엑스트라 모듈 같은 한계점은 이제 성능 부족이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파인 튜닝 대비에 아무래도 이제 아쉬운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이고, 이제 모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모델을 달거나 레이어를 추가로 업데이트하면은 새로운 백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백본 구조를 좀 파악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프롬프트 튜닝, 요 입력단에 파라미터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비전 분야에서 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붙잡고 있다. 전체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입력 시퀀스에만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프롬프트 튜닝 연구들은 이제 엔지니어링 옵티마이제이션, 뭐 공학적 최적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파라미터 수를 이런 감소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범용적인, 그러니까 즉 약간 쉽게 가자. 그러면서도 성능은 좋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제약 조건을 단다거나 기능 추가 여러 가지 오히려 이 기존에 있는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시각 인지 그런 능력에서 관점에서 프롬프트 튜닝을 탐색을 하고 이제 이 프롬프트 튜닝의 간결함, 심플리시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그랬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보는데 이제 그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거는 어떤 모델의 지시 수행 능력. 우리가 GPT 같은 모델을 써보면은 거기서 뭐를 하라고 특정 지시를 주잖아요. 그런 애들은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우리가 모델에게 제공하는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시가 아니라 그냥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개념. 그러니까 즉, 파인 튜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st Fourier Transform in 비전 챕터에서 결국에 FFT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산 신호보다는 이제 보통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모델에 입력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디스크리트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FFT는 이러한 형태에서 그 역변환을 계산하는 수학적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런 신호에 대해서 이미지, 레이더, 주파수 분석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그러한 이제 기존에 있는 공간 데이터에서 노이즈나 고차원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고 즉 이미지에서 기존의 공간 정보만에서는 알 수 없었던 다른 피처를 뽑아내서 일반화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FFT와 이제 기존의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은 미개척 분야다. 그래서 여기 논문의 저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을 하고 또 트랜스포머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머 계통의 모델에서 내부에서 강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법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NLP에서 사용되던 프롬프트 튜닝 방식을 비전에 접목한 논문이고요. 아마 이거 22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 이게 요 VFPT가 요번에 그러니까 기존의 VPT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따라가면서 요 프롬프트 생성 과정에서 추가적인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 트랜스포머가 있을 때 요 VPT 그냥 기존의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 시퀀스에
여기 보면 얘네들이 기존에 있는 패치 토큰이라고 보면 되고, 얘가 클래스 토큰, 그리고 요 녀석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몇 개의 러너블 임베딩 벡터만 추가를 해서 새롭게 파인 튜닝 하는 방식이고, 요 P는 러너블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레이어 계층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기 P1부터 N개의 레이어니까 N까지의 요거를 사용을 하고, 아마 요 VPT 방식에서는 뭐 초기에만 넣어주는, 초기에만 학습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레이어에 따라서 뭐 딥이나 쉘로우냐 뭐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코더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제 그 벡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어, 여기서 여기 프롬프트고, 여기 아마 그 임베딩 패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 관점으로 보는 거는 요 PI, 요 녀석만 학습을 하고, 기존의 인코더 레이어나 초기 임베딩 패치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죠. 요 ZI-1은 요 아마 타고 넘어온, 여기서 타고 넘어와서 얘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인 프롬프트 튜닝, 프리의 프롬프트 튜닝 방식을 보면은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된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노테이션을 보면은 xn이 이제 어떤 하나의 밸류, 하나의 이제 값이라고 보면 되고, 뭐 이제 주기를 위한 뭐 2파이 복소수, 그리고 전체 있는 요런 요 계산을 통해서 xk라는 주파수 영역의 출력값으로 변환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discrete Fourier transform 방식은 이제 n제곱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으나, 요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으로 뭐 n 로그 n까지 계산 복잡도를 낮췄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프롬프트 튜닝은 굉장히 파라미터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나, 사전 학습이랑 미세 조정, 데이터 간의 그 데이터 분포가 클 경우 성능이 저하가 된다.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은 이제 주파수 정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요 공간 정보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이 어렵다. 그래서 요 프리퀀시한 정보도 함께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요 프롬프트 벡터 일부에 대해서 2D FFT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식을 보면은 아까 요 i번째 레이어에 대한 프롬프트가 총 n개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는 첫 번째 레이어에 2개가 있는 형태인 거죠. 2개. 위에 예시대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m은 2라고 보는데, 여기서 m개까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m개를 선택해서 요 m개 중에 일부만 선택을 해서 이제 프리의 프롬프트로 변환을 합니다. 요 변환하는 비율인 알파는 그리고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수식인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요렇게가 m개만큼 있는 거고, 이 m개의 벡터에서도 각각 디멘전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을 패치 임베딩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768이라던가 이런 형식이 있는데, 요렇게 가는 m개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요 디멘전에 대해서도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프리에 트랜스폼 특성상 얘를 먼저 적용하고 히든 디멘전에 대해 적용을 하고 시퀀스에 적용을 하나, 시퀀스에 적용을 하고 히든 디멘전에 적용을 하나,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동일한 계산이라고 보고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보통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복소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허수부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부만 취해서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 프롬프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프롬프트 형식을 보면은 요 m 플러스 1, 우리가 아까 선정한 요 m 이후의 부분들은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지 않은 벡터이고, 여기까지는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써서 요 프리퀀시한 정보랑 스페이셜한 정보를 같이 쓰겠다 라고 하는 거고, 코드를 일부 발췌해 왔는데, 이 앞에 이제 요 1은 우리가 클래스 토큰을 분리하기 위해서 있고, 요 기존에 얘네 두 개가 하나인 형태였는데, 이제 앞에 클래스 토큰 떼고 뒤에 학습 가능한 벡터를 넣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구조를 가되 여기 SST라는 기존에 그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적용을 해서 여기 사이에 껴넣는 이런 방식을 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개인적인 의문점이긴 한데 알파 값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뭐 프리에 트랜스폼을 더 적게 가져가든 많이 가져가든 지금 이런 방식을 채용 중인데 뭐 이런 정보를 뭐 엘리멘트 와이즈 혹은 아니면 컨캣해서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문점이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핵심 특성 중에 위에서 본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코드 몇 줄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낮은 계산 복잡도로 인해서 네, 이제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아키텍처를 막 복잡하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임베딩 그 입력단에만 추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스페이셜한 정보가 이제 기존의 그 이미지에서 어떤 경계 혹은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여기서는 또 뭐 기존의 노이즈를 분리하거나 어떤 조명, 루미넌스라고 하는 것에 또 강건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좀 더 보다 그 피처 이해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주얼 프롬프트의 효과를 좀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이해를 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실험 진행했고요. VTAB 1K 처음 보는 데이터셋이긴 한데 요거랑 이제 파인 그레인드 5개 이런 애들은 보면은 이제 보통 개라는 여기 스탠포드 덕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개의 이미지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좀 개들의 디테일이 다른 조금 더 고도 이해가 필요한 작업이고 이 VTAB 1K는 Natural, Specialized, Structured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추럴은 우리가 보통 사전 학습된 태스크랑 좀 비슷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스페셜라이즈드 혹은 스트럭처드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여기는 이제 일반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뭐 유로세트가 아마 인공위성 이런 거고 레티노마 여기 망막 쪽인 것 같고 뭐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다양한 그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튜닝 기법들과 비교를 했고 사용 백본으로 VIT가 있고 스윈 트랜스포머 그리고 뭐 MA, 뭐 COV3라는 뭐 이런 셀프 스퍼바이스드 기반 모델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메인 리절트를 보면은 이 프리의 프롬프트 튜닝의 효과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능과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의 기여, 다양한 데이터셋, 그 데이터 간 격차가 큰 경우에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이고 데이터 간 격차, 아까 얘기했던 뭐 내추럴이 아닌 스페셜라이즈드 혹은 스트럭처드 같은 경우에 이 프리의 컴포넌트의 비율을 높이는 걸로 이 높이는 게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쨌건 데이터 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 FID라는 거를 통해서 요 분포 차이를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FID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유사도가 높다. 그러니까 사전학습과 미세조정 간 데이터의 유사도가 높다. 그리고 FID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유사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용 백본 모델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사전학습은 이미지넷,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VTAB 1K랑 파인 그레인드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을 보면은 여기 풀 파인 튜닝 대비 뭐 75.88, 83.36 이런 토탈 민 토탈 보면 65.57% 대비 대략 한 7.63% 오히려 파라미터를 전체 다 활용한 것보다 훨씬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쉘로우고 이게 딥인데 이게 아마 그 레이어에서 초기 레이어에서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 딥 같은 경우에 그 트랜스포머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파라미터 토탈 대비 튠드가 비율이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VPS 대비 한 6.71% 정도 높으면서 약 0.5% 정도만 더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면 훨씬 유의미한 성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인 그레인드 성능에 대비해서도 풀 파인 튠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그 기존에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 계통이랑 좀
약간 변화된 모델에 대해서도 스윈 베이스 모델은 요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이제 어떤 그 쉬프티드 윈도우 내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요 패치 임베딩이 더 깊은 레이어에서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 스윈을 좀 본지 오래돼서 저도 헷갈리기는 한데 위에 보면은 여기서는 패치 임베딩 아래서 이 프롬프트랑 결합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른 형식의 아키텍처에서도 좋은 성능을 굉장히 보일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한 스트럭처드 대비는 좀 떨어지는데 내추럴 대비는 그래도 5% 이상 네, 그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능 대비 훨씬 좋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MA나 모코 V3라는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에 대한 어, 적용인데 모델은 첫 번째랑 동일하게 VIP를 사용을 했고 뭐 이 VFPT가 다른 파라미터 에피션트 튜닝 기법에 비해서 가장 많은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세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쨌건 여기 주장하는 게 다른 파라미터 에피션트 기법 대비 많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19개 중에 8개를 이겼다. 19개 중에 14개를 이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알파를 통해서 프리의 프롬프트의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러한 내추럴, 그러니까 FID 점수가 낮은, 즉 사전학습과 미세조정 간의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리에를 한 절반 정도만 0.5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프롬프트로 공간 정보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데이터 간의 격차가 큰 스페셜라이즈드나 스트럭처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의 변환 비율을 여기서는 거의 1%까지 이렇게 되면은 공간 정보를 하나도 취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 여기서는 얘 말고는 뭐 여기 두 개가 0.7% 정도 가져가는 70% 가져가는 게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간의 격차가 클수록 프리의 비율을 높이면은 정확도가 증가한다. 여기는 이제 이 VFPT에 대한 최적화 관점에서의 연구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전 연구에서 어떤 그 로스의 그 로스 지형의 기하학적인 특성이 일반화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로스 랜드스케이프와 해시안 매트릭스를 분석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건데 여기가 급격하게 꺼지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조금 뭐지 안정 여기 대비 여기가 이제 훨씬 넓은 영역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면은 약간의 좀 변화가 주어져도 로스가 이제 이게 최적화해를 좀 더 잘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 안에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지형. 즉 여기서 플랫하다, 여기서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일반화 성능이 좋다 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VFPT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플랫한 최적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낮은 테스트 에러, 그리고 더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컨벡시티라고 보면 요 아래 해시안 매트릭스인데 요 해시안 매트릭스의 이 고유값 아이젠 밸류를 보게 되면은 이 값에 따라서 얼마나 지형이 뭐 컨벡스하거나 컨케이브한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게 그냥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아래에 있는 게 그 프리에를 적용한 네, 튜닝이고요. 요 아래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조금 더 플랫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다. 시각적으로 대충 보기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네 번째는 이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인데 VPT랑 VFPT에 대한 어텐션 맵을 유사 계산을 해보면은 요 VPT는 요 초반에 있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텐션이 쏠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VFPT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입력 정보에 걸쳐서 어텐션 맵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 보다 색이 자체도 더 진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X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 오른쪽 그림에서. 요거요? 네. 아마 그냥 입력 시퀀스 길이인 것 같습니다. 시퀀스. 시퀀스.
그럼 혹시 저 앞에 0에서 10이 해당하는 부분이 네. 프롬프트 네. 쪽은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미지고 그냥 일반. 일반 이미지 네. 토큰들이고 여기가 이제 그럼 앞에 거는 이미지 토큰 하나도 안 보고 프롬프트 튜닝된 데만 보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포지셔널 인코딩 그 특수상 앞에 좀 더 포커싱을 할 수 있다나 뭐라. 저도 아예 없어 보니 뒤에 이미지를 보면 봤나 싶을 정도여서 그쵸. 웨티 같은 경우 앞에 프롬프트를 줬다는 게 이미지 말고 뭐를 봤다는 그 런업을 프롬프트 파인튜닝 한 부분만 봤다. 음. 파인 튜닝한 부분만 거의 집중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럴 수 그렇다네요. 그래드캠을 통한 시각화를 보면은 이런 이미지에서 VPT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앞에 있는 포어그라운드랑 뒤에 있는 배경을 구분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VFPT 같은 경우에는 포어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만 확실하게 포커싱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VFPT는 VPT부터 어텐션이 이거는 위의 내용이긴 한데 그래드캠 보면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명확하게 분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하다가 네. 아마 이게 다른 기법, 서로 다른 그 프리의 트랜스폼 기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작성하다가 까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건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봤듯이 요 히든 디멘전이랑 각각 시퀀스에 대해서 둘 다 FFT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만 적용한 거 그리고 시퀀스만 적용한 거로 이제 결과를 나눠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의 시퀀스에 대해서만 적용할 때, 히든에서만 적용을 할 때에보다 둘이 함께 적용을 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볼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케이션인데, 이 프리의 프롬프트의 위치를 패치 임베딩 앞단에다는 프리펜드, 뒷단에다는 어펜드, 그리고 랜덤하게 삽입하는 랜덤을 사용을 했는데, 프리펜드 하는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 랜덤은 좀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롬프트 레이어를 지금 채용하는 방식은 그 인코더의 12번째 레이어까지 모두 삽입을 하는 방식을 채용을 했는데 뭐 홀수만 채용을 한다던가 앞쪽만 그리고 뒤쪽만 채용하는 방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요 전부 다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프리의 트랜스폼을 기존의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에 접목한 VFPT를 소개를 했고 이제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서 공간 정보와 주파수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 간의 일반화를 입증을 하면서 우리 논문이 효율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살짝 놓친 것 같은 방식